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삶과 죽음의 경계선, 그 가장 긴박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구급차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꽉 막힌 도로나 요란한 사이렌 소리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바로 갈 곳이 없다는 구급대원의 절망적인 외침일 것입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 우리는 반도체와 조선업, K-팝으로 세계를 호령하는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과 가장 빠른 인터넷,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일시간 이내에 대학병원에 갈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부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배가 아파 119를 불렀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비극.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이제는 뉴스 속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가졌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후진국형 비극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의사 수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응급실 뺑뺑이 현상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 그리고 특히 사법 리스크라는 예민한 칼날의 명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이 현상의 본질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병원 문이 닫혀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가진 효율성의 역설이자 그동안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저비용 고효율 의료의 청구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언제든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의료 천국이라 자부했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적은 비용으로 대학병원 교수를 만날 수 있었고 MRI나 CT 같은 고가 장비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K의료의 밝은 면 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빛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필수 의료의 붕괴입니다. 응급실 뺑뺑이의 핵심 원인은 응급실이라는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응급 환자를 치료할 배후 진료 능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응급실은 환자를 분류하고 급한 처치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심근경색 환자가 오면 심장을 뚫어줄 심장내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뇌출혈 환자가 오면 머리를 열어줄 신경외과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응급수술 후에는 환자를 돌볼 중환자실과 병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배후 진료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응급실 의사들이 환자를 거부하는 이유는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없고 수술 후에 입원시킬 중환자실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문을 열어줘봤자 수술을 못해서 환자가 죽게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병원과 의사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실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전체의 동맥경화가 응급실이라는 입구에서 터져 나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는 수술할 의사가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냉혹한 자본주의 의료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돈이 되지 않는 생명이라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수가 체계는 오랫동안 기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난도 수술, 예를 들어 흉부외과의 심장 수술이나 신경외과의 뇌 수술 수가는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생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미용, 성형, 피부시술, 그리고 비급여 진료는 시장 논리에 따라 높은 수익을 보장받습니다.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뇌 수술을 하려면 수억 원짜리 장비와 숙련된 전문의, 간호사, 마취가 의사 등 수십 명의 대기 인력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불을 켜놓고 대기해야 하니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수술비는 정부가 정해놓은 낮은 가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반면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혹은 비급여 검사나 외래 진료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 병원은 필수 의료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돈이 되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합니다. 의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새워 응급 환자를 수술하고 쪽잠을 자며 사명감으로 버티는 의사보다 레이저 기기를 들고 피부를 관리해주는 의사가 서너 배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워라밸까지 챙기는 현실. 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젊은 의사들은 흉부외과나 응급의학과를 기피하고 소위 말하는 피한성 즉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몰려갑니다. 결국 응급실 전화기를 붙들고 수술 가능한 의사님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라는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이것은 의사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찮게 대우해온 우리 시스템이 만든 예견된 재앙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복잡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진실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억울함과 환자 단체가 주장하는 분노, 이 두 가지를 아주 냉철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계가 느끼는 공포 즉 사법 리스크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민사배상을 넘어 형사처벌을 하는 비율이 유독 높은 나라입니다. 사람을 살리려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고 의사 역시 신이 아닙니다. 특히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는 이미 상태가 위중하여 사망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밤을 새워 최선을 다해 수술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하면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불려가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몇 해 전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장 폐색 환자 법정 구속 사건입니다. 복통을 호소한 환자에게 의사는 최선의 판단으로 보존적 치료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선한 의도로 진료해도 결과가 나쁘면 감옥에 갈 수 있다. 내 판단 하나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필수 의료 현장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른바 방어 진료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소송 위험이 높은 고난도 수술, 응급수술, 산부인과 분만을 기피합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욕은 먹겠지만 전과자는 되지 않는다는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119 구급대가 전화를 돌릴 때 수용 불가라고 답하는 병원들의 내심에는 지금 우리 병원 당직 의사가 이 환자를 감당했다가 잘못되면 의사 면허가 날아가고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의사들이 응급 현장을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환자들과 유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가 있습니다. 의료계가 사법 리스크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명백한 의료 과실과 비윤리적인 행위로 환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건들 역시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것은 바로 유령 의사 즉 대리 수술 문제입니다.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약속된 유명 의사는 나가버리고 일면식도 없는 초보 의사나 심지어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들어와 수술칼을 잡는 끔찍한 범죄가 강남의 일부 성형외과와 관절 전문 병원들에서 횡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멀쩡하던 젊은이가 과다 출혈로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갖게 된 사례가 뉴스를 탔습니다. 이것은 의료 행위가 아니라 사기이자 상해치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범죄조차 병원 내부의 폐쇄성 때문에 입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유가족들은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명백한 오진이나 처치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의학적 지식이 없는 유가족이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도 환자들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만 봐도 차트에 적힌 난해한 의학 용어들, 동료 의사를 감싸주는 의료 감정 시스템 앞에서 피해자들은 두 번 울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때로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엑스레이 좌우가 바뀐 것을 모르고 엉뚱한 곳을 수술하거나 혈액형을 잘못 투여하는 등 누가 봐도 명백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 단체는 묻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의사 면허가 유지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의사들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철밥통 면허가 있고 이것이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입니다. 결국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모순된 진실이 공존합니다. 최선을 다한 의사가 결과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억울함과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의사가 전문가라는 장벽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는 부조리함. 이 두 가지가 서로를 향한 불신의 벽을 높이며 응급실 뺑뺑이라는 비극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프면 무조건 큰 병원, 서울의 빅5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가벼운 찰과상이나 장염, 감기 환자들도 동네 병원 대신 대학병원 응급실로 몰려듭니다. 응급실은 시장통처럼 북적거립니다. 경증 환자들이 침대를 차지하고 있으니 정작 분초를 다투는 중증 외상 환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정책을 내놨지만 환자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가겠다는데 왜 막느냐는 항해 앞에 병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쏠림 현상까지 더해집니다. 지방에는 이미 필수 의료 인프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지방의 응급실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 4억 원, 5억 원을 불러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결국 지방 환자들은 구급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의 응급실은 전국에서 몰려든 환자로 마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역 의료의 붕괴가 수도권 응급실 뺑뺑이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시작된 의대 증원 갈등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는
가뜩이나 위태롭던 응급의료 시스템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대학병원의 응급실과 수술실을 지키던 젊은 의사들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를 교수들과 전문의들이 메우고 있지만 이제는 그들조차 번아웃, 즉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 배후 진료 능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는 군의관을 투입하고 공공병원을 가동하지만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을 인사말처럼 주고받습니다. 아픈 것이 죄가 되는 사회, 돈이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119 구급대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도로 위를 질주해야 할 그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병원에 사정하고 거절당하며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오고 보호자가 오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대원들의 트라우마는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응급실 뺑뺑이의 해법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법 리스크의 명암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법 시스템의 정비가 절실합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논의가 핵심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 중증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심정으로 수술칼을 잡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흉부외과와 응급의학과로 의사들이 돌아옵니다. 동시에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자정작용도 필요합니다. 유령수술, 대리수술, 성범죄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의료사고 특례법에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의료계가 제19 감싸기를 멈추고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때 비로소 환자들도 의사를 믿고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절실합니다. 응급실은 먼저 온 순서가 아니라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받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응급실 뺑뺑이는 어느 한 집단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수가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 최선의 진료와 최악의 결과 사이에서 갈 길 잃은 법원 판결, 일부 유령 의사로 무너진 신뢰, 그리고 의료를 값싼 서비스로만 여겼던 우리의 인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것은 명암이 공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화려했던 K의료라는 빛이 꺼져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대한 암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구급차 안에서 애타게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신호음이 멈추기 전에 우리는 이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울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의사에게는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환자에게는 억울함이 없는 투명한 보상과 처벌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도로 위에서 잃어버린 골든 타임을 되찾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히 의료계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 생명과 직결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